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수적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아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말에는 더 행복하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주말에는 더 행복하기로 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에 딱 맞는 책이죠. 정말로 제목이 좋지 않은가요? 이런 책들은요, 정말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주말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 왜 우리는 주말이 끝나갈 즈음에 보면 허탈하고 뭔가 주말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느낌이 들고, 가장 궁극적으로 좀 행복한 느낌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책의 부제는요,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이다 라고 써 있어요. 원제는요, 또 Weekend Effect라고 해서요, 주말 효과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말에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카트리나 온스테드라는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요.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지 등의 글을 기고하면서 에세이 관련한 중요한 상을 여러 번 수상했던 작가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현재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생활이 일정하지 않기가 쉽거든요. 그런 솔직한 내용들이 이 책의 곳곳에 나와 있고요. 자기의 실패의 경험담도 진솔하게 나누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주말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좋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제목처럼 주말이 정말 행복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주말을 점검해 보았답니다. 최고의 주말과 그렇지 않은 주말을, 그렇지 않았던 보통이었던 주말을 보니까 금토일에 했던 일들을 적어보니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주부이면서 작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키 모임에 참여하고요. 놀이 모임에 참여하고요. 청소, 식료품 구매, 빨래 같은 집안일들. 그리고 작가로서 이메일, 기고문 퇴고, 청구서 작성 등의 업무들을 하고요. 약간의 즐거움, 외식과 달리기 같은 거고요. 그리고 다시 집안일, 지하실을 정리하거나 운동화를 재구매하는 쇼핑을 한다든지, 자,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반복하는 주말은 만족도가 확연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주말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중에 못했던 여러 가지 잡무들을 처리하는 일, 그 시간들로 이 주말을 대부분 쓰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저자가 최고의 주말로 꼽았던 때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교류를 하고 취미를 구가하고요, 구사하고 자연 속에 있고 뭔가를 창작해냈을 때라는 거예요. 진정한 여가는 단지 일에서 다른 대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좋은 주말은 아름다움에 민감했던 때예요. 좋은 주말은 평일에 내가 목적성을 띠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무목적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좋은 주말은 수백만 개의 다른 길을 헤매지만 언제나 속도를 늦추면서
현대 생활이 가지고 있는 이 급한 흐름에서 내가 벗어날 때, 그럴 때를 좋은 주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주중의 삶이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철학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와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간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물질적인 부는, 재정은 좀 넉넉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늘 모자라다는 생각들을 갖게 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시간이 느리게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80%는요, 자기 자신이 시간에 쫓긴다고 느끼고요. 또 남녀 모두 공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공한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일하는 시간이 자기에게 돌아올 큰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요.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이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쉬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일인 것처럼,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일을 외친다라고 이 책은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자는 이렇게 일단은 조언을 합니다. 일단은 디지털 기기와 좀 주말에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솔직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도 쉽지 않았대요. 예를 들기를, 아들이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그 링크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없이 기다리는데 마치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대요. 호주머니에서 끊임없이 읽을 거리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오자 이제 아마 작가가 이런 식의 시도를 한다는 걸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책을 쓰면서. 그러자 가족들이 비웃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비웃음을 피해서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작하기 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일종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울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더 멀리 걷게 되고요. 마치 뇌가 속박에서 풀려난 느낌, 몸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고 정신적인 공간이 생기자 훨씬 많은 깨달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우리가 너무 빽빽하게 이 디지털 기기와 볼거리, 읽을거리, 들을거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의 호흡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 다시 컴퓨터를 켰을 때 이 표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세상은 무사했다는 거예요. 내게 실망한 사람도 없었고. 재미있는 고백 하나를 하는데요. 자기의 실패담입니다. 주말에 이 넷플릭스 같은 아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 시리즈를 몰아서 한꺼번에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꽤 길죠. 드라마 시리즈들이. 며칠 동안 봐야 되는 거를 주말에 몰아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들이 빨리 자지 않게 되어지자 짜증을 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빨리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보고 싶어서 아픈 척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나는 지하실 같은 시원한 어두운 곳에서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텔레비전을 보면 좀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자기가 뭔가 빽빽하게 채우고 싶은 그 몰두의 욕구에 자기가 내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실패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낭독의 시간입니다. 이 챕터 중에서요, 6장에 꼭 그걸 지금 해야 하나요? 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인 엄마가 아이들에게, 미국은 특별히 이 주말에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중단하는 데서 벌어졌던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한 명은 대학생인 워킹맘 마가렛 래퍼티는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며 주말을 보냈다. 그녀는 감독 비슷한 역할을 하고 오렌지를 잘라 나눠 먹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주말은 흘러갔다. 축구 시즌이 끝나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이 생겼다. 덕분에 마가렛 부부는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아이들도 더 느긋해 보였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시즌이 다가왔을 때 마가렛 부부는 지난 한 달이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축구를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논의 후에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녀는 블로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기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심지어 당신 같은 부모 때문에 호주가 올림픽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거듭 확인해도 아이들은 축구가 그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축구를 그만둔 이후 주말이 바뀌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시골에 작은 별장이 있는데 이전에는 거의 방문하지 못했어요. 연중 6개월 동안은 모든 주말이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별장에 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농장과 계곡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아이들다운 놀이였죠. 초기에는 집안 관리가 주말에 할 첫 번째 과제로 부상했다. 스스로 인정한 대로 그녀는 심할 정도로 청소를 했다. 뒤이어 그녀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녀는 하프 마라톤 연습을 하고 막내와 함께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는 취미 활동을 했다. 남편에게는 조깅과 수영을 할 시간이 생겼다. 아이들은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주말 내내 여유가 생기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름의 유년기를 즐겼다. 한 아이는 만화책에, 다른 아이는 음악에 푹 빠졌다.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이다. 마가렛은 이제 아이들은 제가 뭘 할지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그녀의 지적에 따르면 부모들은 갈수록 아이들에게 손을 떼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이가 종일 게임이나 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뻔한 생각이죠.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통념을 따르는 바람직한 틀에 끼워 맞출수록 아이들이 고유한 정체성과 역량을 찾고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낮아져요.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려는 노력이 결국은 남과 다를 바 없는 자리로 귀결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아이들에게 시키는 온갖 가외 활동은 사실 부모들이 그토록 피하려 하는 판박이 경험만을 제공할 뿐이다. 완전히 가외 활동을 그만두지 못하더라도 가끔 주말을 휴일로, 오프데이로 선언하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나는 그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남편은 토요일에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 휴일을 선언한다. 그러면 모든 강좌, 연습, 게임이 취소된다. 물론 아이들이 원치 않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10세 소년이 하키 경기를 빠지고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럼에도 휴일 선언은 엄청난 반역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이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 오늘 무용학원에서 새로운 걸 알려주면 어쩌지 같은 생각이 든다. 사실 아이들이 크게 놓치는 것은 없다. 다음 주에 가도 여전히 수업은 진행된다. 아이들은 다른 토요일에는 가외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나 휴일로 선언된 특별한 토요일에는 유연한 태도와 여가를 보내는 법, 시간을 자유롭게 비워두는 느낌,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같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 네, 한국적인 상황에서 들어보면 좀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단 없이 연속된 삶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뭔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하던 일을 멈출 때 일어날 새로운 여백에서 오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렇게 쉼 없이 달려갈 때 우리도 모르게 삶의 만족도 또 일상에 대한 감사들이 자꾸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도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거죠. 사실 크리스찬인 경우에 또 신앙이 열심인 경우에는 주일조차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좋은 의도로 아침부터 교회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밀렸던 일들, 관계들을 챙기다 보면 사실 쉬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안식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일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일상의 여러 사역들 안에서도 때로는 적절한 쉼, 중단, 또 되돌아봄의 시간들을 가짐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새로운 생기를 갖게 되어지는 현장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안식을 갖는 게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안식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최고의 주말을 보내기 위한 행복 선언이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좀 끝을 맺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올 수 있으면 훨씬 주말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고의 주말을 보내기 위한 행복선언.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대신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청소도 빨래도 정리도 덜 해도 괜찮습니다. TV 보기, 축구 관람, SNS 등 눈 말고 몸으로 하는 걸 즐겨요. 타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집, 거리, 사람 등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보상 말고 재미를 주는 취미를 찾아 만드세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휴대폰과는 잠시 이별해도 괜찮습니다. 이메일과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시간을 비워둘 때 찾아오는 새로운 경험을 누리세요. 나만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말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쇼핑은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여유롭게 사랑하세요. 그 다음 주말에도 이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 책의 행복선언처럼 여러분 삶에 이 주말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다음 주에 저는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